수사하다가 내란죄를 인지를 했다라고 하는데, 직권남용에 대해서 그러면 수사권이 있냐? 수사권이 없습니다. 이제 헌법의 규정에 따라서 소추권이 없다 뿐이지 수사권은 있는 거다라고 묵일 수 있는데요. 그거는 말이 안 됩니다. 그러면 경찰서에서 대통령 누가 돈 받을 거 있다고 사기죄로 고소하면, 그러면 경찰은 소추권도 없으니까 대통령은 경찰에 출석하든지 해서 수사에 응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소추권이 없는 거는 기본적으로 수사를 할 수 없는 겁니다. 만약에 꼭 해야 된다 그러면 일단 대통령 퇴임 시까지 기소 중지로 걸어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권이 있는데 관련 사건을 인지한다는 것도 말이 안 되고요. 그리고 내란이라고 하는 거는 원래 관련 사건을 인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어떤 사건을 수사를 해 들어가다가 상당히 많은 자료가 모아졌는데 거기서 어떤 관련 사건을 인지했을 때는 그 사람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수사하게 해주는 것이 수사의 효율성이라든가 보안이나 이런 데에서 낫다라고 해서 주는 건데, 내란이라고 하는 거는 온 세상이 다 아는 건데 도대체 직권남용을 조사하다가 예를 들어서 어떤 군사적인 어떤 행위에 관여했다가 윗사람한테 찍혀가지고 부당한 지시를 좀 거부했다고 혼나고 이런 사람에 대한 직권남용을 조사하다가 거기서 무슨 내란을 인지했다는 것 자체가 그거는 상상할 수 없는 얘기고, 내란이라는 건 벌써 내란 정도 되면은 그거는 언론에 다 나고 그거는 이런 취지의 인지라고 한다는 자체가 이건 정말 코미디 같은 얘기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대통령에 대한 내란 외환을 제외한 사건의 수사라고 하는 것은 정수사를 하려고 그러면은 참고인 정도 좀 조사하다가 이거는 대통령 퇴임시까지로 기소 중지 해가지고 대검에다 이첩하는 것이 그게 원래 정상적인 사건 처리지, 소추권은 없지만 수사권이 있다. 그 자체가 저는 앞뒤가 맞지 않는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도 나왔지만 곽종준 경호처장이 여기에서도 상세하게 아마 2차례 와서 증언을 한 것 같은데요. 경호처는 나름대로 법률 검토를 다 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과거에 검사 시절에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받았습니다만은 거기는 기본적으로 수색이 안 되는 데입니다. 그래서 영장을 받아도 수색할 엄두 자체를 내본 적이 없고요. 군사시설 보호구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경호처장도 제가 그때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경호관하고 광화문에 점심 식사하러 갔다가 체포영장 든 사람한테 체포당하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거는 못 막습니다. 그러나 관저에 앉아 있는데 저를 붙잡아 가려고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수색을 해야 되는데 수색 자체가 이게 안 되는 것이고, 그러고 좋습니다. 입법사항까지 막 손을 댄 그런 서부지법의 이순영 판사의 110조 예외로 한다라고 하는 수색 영장이라 하더라도, 그 수색 영장도 지번이 한 개만 돼 있는데, 다른 지번에 군사시설 보호구역인 다른 지번에 승인 안 받고 못 들어가는 거고, 그거는 영장도 없고 하니까 얼마든지 또 편하게 거부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 자체가 그냥 위법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더 복잡하게 따지고 말 것이 없이, 이게 무슨 아파트 계단이라고 하는데 아파트 계단은 누구나 다니는 데고요. 그리고 도대체 이게 남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인 이런 통제된 구역에 대해서 수색영장에 없는 직원을 마음대로 들어갈 수 있다는 발상 자체가 이게 참 정말 이게 가능한 얘기인가?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 김홍일 변호사님 와 계시지만 2024년 12월 하순에 공수처가 압수수색 영장을
체포영장하고 뭐 압수수색영장을 원래 체포 압수수색영장 청구는 언론에 안 되거든요. 원래 기민하게 해갖고 하는 건데 그거를 영장을 청구하면서 아예 보도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아니 보통 체포영장하고 압수영장을 청구하면서 언론에 풀하는 게 없는데 상식에 반하는데 그래서 제가 밤인가 새벽에 그 보도 나오고 제가 김홍일 변호사님하고 통화를 하면서 이게 내란 수사권도 없으니 자기들이 이거를 경찰하고 검찰에서 넘겨받았지만 아마 출구 전략을 세우느냐고 기각당하려고 이렇게 영장을 넣은 모양이네요. 근데 둘이 이제 그런 얘기를 저희는 순진하게 했는데